2020년 3회차 직업 정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 다음은 고용24에서 제공하는 성인을 위한 직업 적응 검사 중에 무엇에 관한 설명이냐라는 질문인데요. 우리 나머지 사실 이런 거 다 외울 수도 없고요. 봐도 다 맞출 수도 없습니다. 단 하나 힌트는요. 문제 해결 능력이 중심된다라는 것이죠. 문제 해결 능력은요. 능력 나왔네요. 적성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창업 적성이든 무슨 적성이든 취업 적성이든 적성과 해당하는 것을 답으로 고르고 만에 하나 못 맞추면 이런 거 맞추려고 너무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상담 시 제공하는 직업 정보의 기능 하면은 우리는 직업 정보의 기능 이 문제와 상관없더라도 브레이 필드의 정제동해서 정보적인 기능, 재조정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기화 기능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 기준의 틀을 잡으시고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여러 가지 직업적 대안들을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것 맞고요. 두 번째, 내담자의 흥미적성 가치 등을 파악하는 것이 직업 정보의 주기능이 아니라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은 심리 검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 2번 틀렸습니다. 뒤에 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번입니다. 고용24에서 제공하는 채용 정보 중 기업 형태별 검색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말씀드렸듯이 보기에 답만 변경돼서 기업 형태별 검색이 아닌 것은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요, 답은 금융권 기업이라고 해서 네 번째인데요. 계속 강조드리다시피 중소기업 없고 금융권 없고 환경친화 없고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 지원 없습니다. 외우실 수 있으시면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요. 제가 힌트로 드릴 수 있는 멘트는 중금속은 나빠요. 그렇죠? 중금속은 환경에 나빠요. 모두 다 나빠요. 해서 중금속이 환경에 나쁘다 정도와 그리고 다문화 가정은 없다라는 것 이렇게 세트로 가시든지 여러 번 보시니까 이것은 어쩌면 저절로 눈에 들어올 것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4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표준 산업분류의 산업 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나오는데요. 이 문제도 처음에는 이 문장이 길어서 익숙치 않지만 보고 또 보고 했더니 이제 이 문제 나오면 좀 반가운 마음이 들지 않나요? 자, 산업의 결정 방법에 관한 것. 생산 단위의 산업 활동은 그 생산 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 맞고요. 이런 주된 산업은 부가 가치액이 가장 큰 것을 우리는 주된 산업 활동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조사 시점, 제가 항상 이 부분을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사 시점, 조사하고 있는 그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하겠다라고 한 대상 시점이 중요하고 조사 대상 기간 중이 중요하고 또 여기 산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은 산출에 뭐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1차 산업인지 2차 산업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나 틀렸다. 조사 대상 시점, 조사 대상 기간 중에 산출액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것 잘 파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절이 나오면 무조건 조사 대상 기간인지 아닌지부터 딱 매칭해서 확인하는 것을 습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안전장려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데요. 이 고용안전장려금은요. 사업주한테 주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시고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계속 유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많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단축해서 2명이 그렇죠. 8시간보다 4시간, 4시간 자꾸 야근하면 6시간, 6시간 해서 2명이 하게 하면 좋은데
사장님이 뭐 하려고 새 사람을 뽑아서 돈을 더 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나라에서 고용안정장려금 좀 지원해 줄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연화 제도를 시행하면 지급한다. 맞는 이야기고요. 사업주의 배우자나 사촌, 자기 아내나 남편이나 이런 친척, 가까운 친척들을 그러면은 다 넣고 아내 4시간, 사촌 4시간 해서 막 지원금 받으려고 일부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까운 사람들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꼭 제외해야 돼요. 눈 크게 뜨고 이렇게 잘못하는 거 골라내야만 합니다. 우리 낸 세금으로 이렇게 사업주한테 주는 거 억울하잖아요. 그쵸? 자, 3번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 날부터 1년의 범위. 그렇죠. 1년 동안 1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있는 것 맞고요. 4번째, 임신하신 근로자들 임금 감소 보조금으로 나라에서 한 달에 40만 원 줍니다. 이거는 1, 2, 3번 맞아도 이 40만 원 잘 모르면 중간에 마음이 불안할 수 있으니까 임산부를 위해서 사업자에게 40만 원 월 보전한다라는 거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46번입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포괄적인 업무 나오면 우리는 포주체생이다라고 말씀드렸고 포주체생 아닌 것이 답이거나 말씀드렸듯이 주된 직무 순서대로 최상급, 주체생 이렇게 주된 업무 안 될 때 최상급, 최상급 직무 수준 안 될 때 생산 업무이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얘의 세트 발이, 세트로 나오는 거 뭐였죠? 그렇죠. 다시수체라고 해서 다수 직무 종사자. 왜 갑자기 말이 안 나올까요? 그렇죠. 뭐 이렇게 투잡하는 사람, 제가 투잡을 생각하느라고 투잡하시는 분들 다 시수체해서 시간과 수익과 마지막에 최근에 무슨 일 했는지로 다시 수체도 똑같은 형식으로 나오니까 제목 잘 보시고 답 고르시길 바라겠습니다. 4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수행기간에서 학원이라고 생각합시다. 전국 고용센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렇죠. 나머지 다 하고요. 우리 고용센터에서 위탁훈련 과정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술교육대학원에서 이것이 적합한 교육인지 적합하지 않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고용센터 우리 실업급여 주기도 바쁘다 해서 이런 과정까지는 적합한지 아닌지 심사하지 않는다라는 거 챙겨가시면서 4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직업정보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네요. 우리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나오면 딱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객제포, 제가 맨날 칼 쓰는 사람 이러면서 자객제포 유료, 무료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 대상 지속적 공공직업 맞죠? 돈 많이 드니까 개인이 돈 안 되면 이런 짓 하지 않겠지요. 두 번째, 보편적인 항목, 인기가 있든 없든 보편적으로 기초정보를 해서 나중에 비교, 바로 나오네요. 비교가 용이하고요. 네 번째, 단시간에 조사하지 않습니다. 전 직종 하는데 어떻게 단시간 합니까? 그래서 단시간에 조사하고 특정 목적에 맞게 하는 것은 민간 직업 정보. 사장님이 돈 벌려고 인기 있는 거, 요즘 유행하는 거 빨리 올려서 딱 먹고 인기 없으면 싹 버린다라는 거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49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직업사전에 부가직업정보, 정말 부가직업정보 13가지나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잘 나오네요. 이번에는 부가직업정보 중에 뭐요? 작업 강도에서 나오는데요. 작업 강도는 아가 보는 것은 힘들어, 아주 힘들다라는 거. 아가 볼래, 밤멜래, 밤매로, 오직하면 밤매로 간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가 보는 것은 힘들어, 아주 4, 8, 20, 40, 40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찾아보자 했고요. 그런 기준에서 4, 8, 20, 40, 40에서 20, 최고 20kg는 들어 올릴 수 있어야 되고 그에 반에 해당하는 10kg는 잘 들고 다녀야지만 보통의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친하게 지내는 언니 아들이요. 대학생이 되더니 노가다. 그렇죠. 현장에 가서 막 일을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현장에서 일하니까 하루에 한 10만 원을 전후하는 일당을 제 아는 그 조카는 아니지만 요즘에는 뭐 다 이모 하니까 그 조카가 받아왔는데요. 어느 날 갔더니요. 너무 힘든 일을 시켰대요. 평상시에는 보통 작업을 시켰는데 어느 날은 자기가 들 수 없는 일을 막 하라고 시켰다라고 하면서 돈은 똑같이 받았다고 막 입이 대빨 나왔었는데요. 그때 이걸 알았으면 정당하게 요구를 했었을 텐데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그렇죠. 무거운 일. 왜 오늘 무거운 일이냐? 오늘 힘든 일이냐? 이거 오늘은 아주 힘든 일이라서 시간을 줄여주든지 일당을 더 높게 달라 하고 우리가 그렇죠. 합리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해서 아직도 먼저 안 챙겨주는 곳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물론 우리 직업 상담사는 이 일과 상관이 없죠. 한다 하더라도 아주 가벼운 작업에 속할 텐데요. 우리는 실내외 작업에서 실내에서 일하는 시간이 75%일 때 그것을 오히려 직업 상담사는 더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0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내일 배움 카드제의 직업 능력 개발 계좌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었을 때 만 75세인지 65세인지 그렇죠. 그래서 75세 이상인 사람은 안 되는데 75세가 아니라 65세니까 이 사람은 만들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닌 것 이건 다 아닌 것 맞고 얘는 해당하는 사람이다라는 것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1번입니다. 직업정보 가공하면 우리 이제 안 봐도 뭐가 답일지 대충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가공할 때는요. 어떻게 해요? 전문적인 것으로 가능하면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가 아니라 제공될 거니까 가공할 때 일반적이고 객관적이고 이용자 수준에 맞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분석할 때 전문적으로 다각화해서 분석한다 라고 계속해서 연이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왜? 너무 자주 나오니까 이런 문제 틀리면은 정말 혀 깨물고 뒤로 넘어가고 싶죠. 제가 순간적으로 그 말하면서 제 혀를 괜히 실제로 깨물어 봤네요. 제가 이렇게 좀 단순합니다. 여튼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되고 제가 이런 문제 버려도 돼요 하는 것은 또 악착같이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는 버리고 이런 것은 정말 악착같이 맞추시고 챙겨가셔야 됩니다. 52번입니다. 한국직업전망의 향후 10년간 직업별 일자리 전망 결과 증가에 예상되는 문제, 직업이 아닌 것은인데요. 여러분 이런 거요 맞추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증가를 위해서 올해 예상되는 이 한국직업전망서에 100가지 나오는 것을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보편타당하고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나오니까 맞추면 좋고 아니면 틀리자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문제는 접근하시는 겁니다. 앞에 51번처럼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꼭 맞추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예상되는 직업에서 증가되는 거 아닌 것은 어업 종사자 바로 1번에 아니네요. 요즘에요 수온이 자꾸 변해서요 물고기 잡는 거 생각보다 물고기 어업 지도도 많이 바뀌고 힘들다고 해요. 그리고 요즘에 친구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그냥 이 직업에 종사하는 그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 3D 힘든 거 선호해요? 비선호해요? 그렇죠. 비선호하죠. 실제로 어업하는 그 배 타고 나가시는 분들의 80% 이상은 다 해외 근로자라고 합니다. 여튼 잘 안 되고 사람 구하기도 힘들다라는 것이죠. 어업 종사자, 그렇죠. 감소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직업전망서 차라리 이 문제는 버리고요. 한국직업전망서에 중요한 것은 직업전망이 담겨 있다는 거. 그 직업전망은 10년치를 5단계로 나누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10년치를 5단계로 나누어서 제공하고 있다는 것과 실제 구직자와 청소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뭐요? 돈, 그렇죠. 임금을 넣어놨다라는 것이 한국직업사정과 가장 대표되는
대표적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업 전망서 나오면 전망과 임금이 있다. 10년치를 5단계로 구분했다라는 것은 꼭 가져가셔야 되는 문제고,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재수 좋으면 맞추고, 아, 이런 거는 재수 없구나, 마침 내가 모르는 게 나왔구나 하고 가볍게 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버릴래야 버려봤자 다 맞출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번입니다. 건설기계 설비기사, 공조냉동, 기계 벌써 2번이나 반복되네요. 그러면은 기계 분야겠지요. 뭐 이런 것도 센스 있게 확인하시고 용어 대 용어로 매칭하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번입니다. 고용24에서 제공하는 학과 정보도 버리라는 거. 어머, 교수님, 버리라는 거 이렇게 많이 나오면 어떡해요? 그래봤자 지금 3문제째 버리고 있어요. 버리라고 아무리 제가 강조해도요, 한 회차에 4개 이상 버릴 문제 없습니다. 그래도 80점입니다. 차라리 버릴 문제 어려운 게 4개 나오면요, 나머지 16개는 쉬운 문제 나와서요, 이런 거 연속으로 나오면 우와, 그 다음부터는 땡 잡는 문제만 있다라는 거지 하고 마음을 자꾸 유연하게 편안하게, 그래서 인지를 바르게 아는 문제 확실하게 맞출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 정보 중, 그래도 이건 아는 거네요. 공학 나오면 뭐 반갑죠. 공학 계열에 해당하는 것은 인데요. 공학은 항상 공학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공학이 안 붙어 있으면서 공학과인 것을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공학이 붙어 있는데 공학이 아닌 것을 주의 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공학인데 공학이 안 붙어 있는 것은 바로 조경학과와, 조경 할 때 여러분 잘 뭐 이렇게 뭐랄까요, 센티미터 재수해야 된다 그럴까요? 과학적으로 전반적인 거 생각해서 조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학이 없는 것은 조경학과와 안경광학과. 안경광학과는 항상 자연 계열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볼 때 답이죠. 그래서 안경광학과는 공학이다 라는 거 1타 2피로 맞춰갈 수 있고요. 여기 잘 정리하시면. 두 번째, 공학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학이 아닌 자연 계열은, 그렇죠? 생명을 임신한 사람들에게 먹는 식품은 바이오 식품이다. 그래서 생명 임산인데 임신한 사람들이 먹는 식품은 바이오다 해서 이렇게 4가지는 공학이 붙어 있는데 공학이 아니다. 여러분, 제 말 잘 이해하고 계시죠? 공학이 붙어 있는데 공학이 아닌 것과 공학이 안 붙어 있는데 공학인 것. 그래서 실은 공학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맴맴도니까 한 번만 정신 차리고 딱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5번입니다. 여보세요. 연타 3개 이상한 거 나오니까 이런 서비스 문제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보나 마나 수분, 가체, 재축, 평이 답이로서 답 1번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번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중 제조업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 나오는데요. 자, 이번 회차에서는 이것까지 4번째 버릴 문제. 사실 이 문제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딱 한 번 나오고 다시는 안 나왔던 문제인데, 혹시 다시 나오면 똑같이 나올 거니까 이 문장만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히 이해하면 다 맞는 이야기예요. 원재료에서 물리적이나 화학적 작용을 통해서 투입된 제일 처음에 이 원재료가 완전히 새로운 제품, 플라스틱 물을 부었더니 플라스틱 슬리퍼가 나오죠. 그럼 제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산업활동을 우리는 제조업의 정의라고 하고요. 단순히 상품을 선별하고 정리하고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경우와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인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이 말이랑 똑같잖아요. 전환시켜야 제조업이고 하지 않는 것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똑같은 말이죠. 1번과 2번요. 3번,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집에서 이렇게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죠. 그렇죠. 집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파라핀 녹여서 양초 만들잖아요.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만든 곳에서나 소매나 아무렇게 판매할 수도 있다.
보시면은 다 맞는 이야기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괜히 문장이 기니까 좀 부담감이 있어서 그렇지 차근차근 보면 그렇지 1번, 2번 똑같은 소리고 도매로 팔 수도 있고 소매로도 팔 수 있죠. 사실 제조업, 물건이 나와 있으니까 물건만 나오면 제조업이 아니라도 모든 상품은 도매나 소매로 다 팔 수 있습니다. 파는 사람 마음입니다. 네 번째 답인데요. 자본재로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와 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경우는 이것도 수리업이 아니고 제조업에 속한다 해서 1, 2, 3번 다 보고 맞는지 틀린지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제조업에 속하는구나, 틀린 멘트구나 해서 이 4번만 한 3번 정도 눈으로 보시면 혹시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장, 이거 틀린 답이었어. 이거 익숙한 문항이야 하고 답을 잘 골라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정보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네요. 웬일로 옳은 것을 다 고르는지 보도록 합시다. 모든 내담자에게 직업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는 없죠. 그리고 직업 상담사는 다양한 직업 정보를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매너리즘에 빠지면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옳은 것 항상 노력, 개발, 성장하는 아름다운 멘트로 57번 마무리하고 5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술 자격,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는 서비스 분야는 바로 스포츠 경영 관리사이죠. 임상심리사 말씀드렸듯이 심리학과 전공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자격이 있는 것이고요. 컨벤션 기획사 2급은 상관없으나 잘 보면 1급이에요. 우리 직업상담사도 2급은 자격이 없으나 1급은 요건이 필요하죠. 그래서 1급이라서 이런 요건들이 필요하고 국제의료 관광 코디네이터는 어학, 국제, 그렇죠. 말해야 되니까 어학 공인 인증서가 몇 점 이상 필요하다 해서 답 1번 가볍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9번입니다. 한국표준 직업분류 대분류 9 하면은요. 이거 우리만 맞출 수 있어요. 하지영과 함께한 우리만 맞출 수 있습니다. 왜? 1번부터 A, 군인까지 외울 수 있는 거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계속 뭐라고 했죠? 그렇죠. 간전사서, 판농, 간전사서에 있는 판농이란 놈이 뭐요? 기장, 뭔가를 쓰는데 뭐라고 썼다? 당군이라고 썼다 해서 판농기장, 아니죠. 판농기장이 왜 먼저 튀어나옵니까? 관전사서, 판농기장, 당군 해서 10가지를 순식간에 외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단군 했으니까 구, 단순 노무 종사자일 거고요. 없지만 마지막 A, 군인으로 마무리된다. 10개가 나와봤자 우리는 잘 알 수 있다. 전혀 쫄지 않는다. 간전사서, 판농기장, 당군으로 마무리하고 60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표준 산업, 이번에는 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습니다. 생산 단위의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도 중요하고 그리고 생산 공정해서 산투생 모두가 중요하다라는 것 맞고요. 두 번째,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당연히 제일 위에부터 분류해놓고 1차 산업, 2차 산업인지 먼저 분류해놓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중소세 세세 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한다. 맞습니다. 자꾸 노파심에 한번 말씀 더 드리는데요. 산업 분류는 5개입니다. 그래서 대중, 소세, 세세 분류, 이 세세 분류까지 나와야 맞는 답이고요. 3번은요.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 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되어야죠. 그렇죠. 주된 활동, 부차적인 활동, 보조활동 이렇게 3가지가 나오는데 당연히 주된 활동에 따라서 가야 합니다. 네 번째, 계약에 의해서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 계정과 자기 책임하에서 생산하는 단위는 당연히 자기 계정, 자기 책임하에 있으면 동일하게 해야 하고 아니면은 별도로 해야 된다 해서 4번이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정보 마무리하고 여러분 바로 하실 수 있으시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 한번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노사협의회는요, 이번 25년에서 27년에 제외되는 부분으로 1번부터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62번.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무엇이냐면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 훈련에서 그렇죠. 뭐 구조적인 실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거나 아니면은 역량 강화를 시켜서 취업의 문을 확대시켜줘야 되는 거 당연히 맞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죠. 확대해. 나라에서 돈을 팍팍 풀어야지 경기도 풀리고 또 훈련을 시키려면 돈 막 풀어줘야죠. 답 바로 2번에 나와서 틀렸습니다. 제가 축소 보니까 열받아서 저도 모르게 막 지웠는데요. 나라에서 돈 좀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 한마디 했고요. 6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10개의 야구공 생산업체가 있습니다. 10개의 야구공 생산업체. 야구공은요, 개당 1,000원에 거래되고 있대요. 가격이 1,000원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각 기업의 야구공 생산 함수와 노동의 한계 생산은 다음과 같다. 이런 문장은 필요 없고 우리나라의 야구공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500명이네요. 500명이 10개의 생산업체에 있으니까 한 생산업체당 50명 정도가 있다라고 한번 가져가시고요. 생각하시고요. 이들의 노동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고 안 잘린대요. 야구공의 가격이 일정하대요. 항상 1,000원인가 봅니다. 이럴 때 균형 임금 수준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는데요. 이럴 때는 우리 그렇죠. 한 개 생산물의 가치가 왜 제일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니까 한 개 생산물의 가치가 뭐와 똑같으면 된다고요? 그렇죠. 임금과 똑같으면 되니까 임금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한마디로 지금 한 개 생산물의 가치가 얼마야? 라고 묻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개 생산물의 가치는 어떻게 구했죠? 그렇죠. 한 개 생산물, 한 개 생산 곱하기 가격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구하면 임금이 저절로 나오겠네요. 가격은 1,000원이고 안 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 개 생산은 여기 MPL은 노동의 한 개 생산이다라고 이 식을 알려줬으니까 이 식을 써야 되겠네요. 600 빼기 6. L이 뭐라예요? L이 근로자의 수. 500명인데 10개 있다 그랬으니까 곱하기 50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해볼게요. 300. 600에서 300 빼면 300. 그리고 1,000원 곱하면 30만 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임금의 가격은 한 개 생산물 가치와 동일할 때 그렇죠. 이윤의 극대화가 일어나니까 30만 원 나온 그 값이 임금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했다고 여러분이 알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 문제는 문장이 길어요. 아, 이게 핵심이구나. 10개인데 500명이라 해서 500을 곱하면 안 되고 10개의 회사에 500명 평균적으로 전체에 우리나라 전체에 500명 있다고 했으니까 50을 생각하셔서 실은 몰라도 공이 한 개 더 붙고 줄굼인데 앞에 30이 나오니까 제일 비슷한 거 찍으면 또 30만 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난 모르겠다. 이거 30만 원으로 야구공 문제 나오면 30으로 가져가야지 하실 분들은 한번 용기 있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64번입니다. 최종 생산물의 수요자에 의해서 수요되기 때문에 그렇죠. 수요자에 의해서 물건들이 최종 생산물이 수요가 되겠죠. 그 최종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노동이 수요된다고 결정된다고 필요한 것이 결정된다고 할 때 이런 수요를 바로 우리는 파생 수요라고 왜 연결되어서 유발되어서 최종 생산물이 자동차라고 합시다. 자동차가 많이 팔리고 안 팔리고에 따라서 노동의 수요 많이 팔리면 일하는 사람을 많이 뽑을 것이고 잘 안 팔리면은 사람을 적게 뽑아서 근로자를 적게 모집하게 될 거니까 마지막 최종 생산물과 연관된다, 파생된다, 유발되어진다 해서
다 같은 말, 답으로 선택될 수 있는 말입니다. 6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임금 체계가 갖춰야 할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을 찾네요. 이것은요,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나라가 할 일이죠. 기업, 임금을 주는 기업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가볍게 가져가시면 되고, 나 그래도 한 개 한 개 살펴볼래? 답이 4번이잖아. 1번부터 막히면 괜히 불안하잖아. 그럼 뭐 가볍게 보죠. 왜? 너무 쉬우니까. 종업원에 대한 동기유발. 그렇죠. 기업에서 임금을 어떻게 줌으로써 우리 일하는 동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유발 기능 당연히 고려해야 될 것이고, 좋은 이제 먼저 뽑아오려고 어떻게 해요? 월급 많이 주는 거 하잖아요. 보상의 공정성,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공정하지 않으면 일단 이런 동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 세 개 같은 말,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6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덤롭의 노사관계는 노사관계 이론은 이번에 해당하지 않아서 67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예요. 실업률 구하라고 하는 건데요. 많은 것들이 주어졌지만 실은 다 허수일 뿐이고요. 우리 실업률 하면은 오랜만에 한번 그려볼까요?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는요. 그게 경제활동 참가 인원이 있고 비경제 활동하지 않는 비경제 인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는요.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죠? 제가 막 길을 갑자기 저도 모르게 갖다 대고 싶은데요. 그렇죠. 취업자와 실업자가 있는데 항상 묻는 실업자, 실업률은 앞에 것분의 실업자 곱하기 100이 될 거니까 4와 만명, 36만 명 더하면 40만 명이라서 40만 명 분의 실업자 위에 거 4만 곱하기 100 했을 때 10분의 1 나눠서 10%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쉬워요. 36 더하기 4 밑에 것분의 위에 거 묻는 거 4만 해서 10분의 1 곱하기 100 하니까 10%이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8번입니다. 필립스 곡선 나오면 뻔하죠. 임금 상승률과 실업률에 반비례되는 것. 목적은 임금이 상승되면서 실업률이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거와 상관없이 그 관계가 반비례하더라라는 것을 나타냈는데 다 필요 없고 이것과 이것이 필립스 곡선이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소득 정책이랑 비슷하다라는 것을 오히려 가져가시면 다음 문제 맞추기가 이 문제 69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 맞추기가 더 용이해지십니다. 6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도입이 직접적인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나왔는데요. 최저임금 고용 확대 절대 아니다. 오히려 고용 축소가 된다. 특히 비숙련공과 여성에게 타격이 크다라는 것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70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기업들이 기업 내의 승진 정책. 그렇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자리가 신입사원은 100자리가 있지만 임원도 100자리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병목 현상이 당연히 일어납니다. 이럴 때 하여튼 문제점이 기업 내에 있어서 이런 승진 정책 계속 또 머무는 거에 대해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와 거리가 먼 것, 해결책이 아닌 것을 묻는 질문이네요. 정년을 단축해요. 올라가기도 전에 자르겠다라는 놀라운 신박한 방법 맞고요. 두 번째, 자회사에 어느 정도 됐을 때 다른 회사에 파견 가는 거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란 봉투라고 해서 몇 년치 더 줄게, 나가줄래 하는 조기 퇴직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연봉제를 강화하면 더욱더 능률이 올라서 다 올라가려고 하네요. 답 4번, 전혀 해당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71번입니다. 내부 노동시장의 특징, 내부 노동시장 1차, 2차로 나눠져서 내부 또는 외부 서로 소통한다 안 한다? 그렇죠. 소통하지 않고 내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 내부 노동시장을 의미합니다. 다 이 안에서 해결하니까 일단 편하게 생각하면 대기업 체계구나 라는 거, 월급 많이 주는 좋은 회사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노동자로 구성된다, 장기 근로자로 구성된다, 승진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죠. 마지막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고용 형태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만약에요, 정규직 말고 비상근, 비정규직이 많으면 1차, 2차 내부 외부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물어본 내부 노동시장과 상관이 더 멀어진다라는 것. 4번 형태가 다양하지 않다라는 것 챙기면서 7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 산업의 평균 임금이 B 산업보다 높대요. 그러니까 A 산업의 A 회사가 월급 더 높다라는 것이네요. 그랬을 때 아닌 것, 이유로 아닌 것이 뭐냐라는 것인데요. A 산업의 노동조합이 더 세야지, 강력해야지 월급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1번 바로 틀린 답 나왔네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73번입니다. 노동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요. 불편해하지 마시고 나 모르면 노동 공급 어차피 한 파트니까 버린다. 그렇지만 한번 보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보시기만 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늘 답이 나왔던 답이 답이니까 몇 번만 참으시면 노출법 자꾸 보면 익숙해진다라는 것 한번 미리 제가 예방접종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은 우리가요 제가 항상 강조했던 그것이죠. 위 노동 공임 해서 위에가 위 노동 공급 그리고 아래가 임이다 해서 노동 공급 변화율 분의 임금의 변화율 맞네요. 위 노동 공임 맞는 이야기이다. 두 번째, 노동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노동 공급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이 많으면 그렇죠. 더 풍부하고 지역별 그렇죠. 어느 지역에 다 안 몰리고 골고루 있으면은 그 해당의 또 기업의 노동 공급이 결정하는데 변인이 될 것이고요. 질적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다 하이 레벨이라고 하잖아요. 노동력 굉장히 질적으로 우수하다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여하튼 이런 거 중요한 의미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고용 극대화에 기초한 노동 공급 모형에서 대체 효과가 우리 대체 효과 나오면은 사실 이제 좀 반갑지 않습니까? 제가 이 문장 뒤에는 잘 모르겠지만요. 우리는 무조건 대소해서 진짜 제가 생각해도 저 약간 여기서 자뻑 한번 하겠습니다. 저 천재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대가 크다. 이게 정상이니까 우상향한다. 여기서는 소가 크다. 삑사리 소가 더 작은데 왜 더 크지? 그러니까 거꾸로 간다. 이런 원칙을 계속해서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 이 정도 자뻑해도 되는 거 맞죠? 절대로 안 틀립니다. 대가 작을 때는 뒤로 간다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커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면은 임금의 상승은 노동량을 계속 증가시키고 노동 공급 곡선을 후방으로 골절하는 게 아니고 우상향한다인 것이죠. 이 말이 맞으려면은 대가 소보다 작아야지만 된다 해서 항상 틀린 답은 이 중요한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좀 모르더라도 잠깐만 참아보면 아니면 대소, 대체, 소득만 나오면 그 문장부터 보시면은 거의 답일 확률이 99.9다. 그래서 믿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이 문제는 버리지 마시고 5점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0번 하고 싶나 봐요. 94번이 아니라 7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 무엇인가요?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시간의 근무 수당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금방 앞에 문제랑 똑같네요. 시간 내 근무 수당, 그렇죠. 임금을 더 많이 주는 것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휴일근무나 잔업처리 일 안 하고 그렇죠. 여가를 즐기고 싶어 하네요. 이거 앞으로 가는 건가요? 거꾸로 가는 건가요? 거꾸로 가는 거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후방 굴절형 노동 공급 곡선에 해당한다인 것이고요. 한 개 더 말씀드리면은 하방 경직성 뭐였죠? 한번 오른 임금은 좀처럼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렇죠. 하방 더 밑으로 안 내려가고 경직 딱 맞춰 있다라는 뜻입니다. 잘
안 내려간다라는 거, 요거 개념 정도는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7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체계의 공평한 것, 뭐가 공평한지 몰라도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승자 일체 취득의 원칙을 말하나요? 아닙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하면서 제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두 번째,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는 임금 원칙은 그렇죠. 또 나라 갈 일이기도 하고 최저 생활, 최저 임금 준다고 해서 또 사실은 최저 생활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왜? 최저임금 받은 사람의 가족 구성원이 3명인지 4명인지 그거 다 별개입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공평성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세 번째, 공헌도에 비례해서 제가 실수해서 미리 답을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런 문항이라면 10번 보여줘도 여러분 절대 헷갈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공헌도 일한 만큼 비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지요. 자, 7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찰적 실업. 너무 반가워요. 마찰만 나오면 뭐가 마찰? 정보가 마찰. 정보가 없어서 생기는 실업을 우리는 마찰적 실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보의 불일치 딱 2번에 나오니까 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2번 하고 7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노동조합과 관련된 문제는 이번 회기 25년에서 27년대에 제외되는 문제로서 바로 7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업을 설명하는 힉스 마샬 그래프 나오려나 봅니다. 그런데 그 그래프가 아니라 단체 교섭 모형이 나와서 이것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7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제가 지난번에 넘어가면서 이 팁을 드릴까 말까 했던 그 문제가 드디어 다시 반복해서 나왔네요. 첫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어려워도 이렇게 반복해서 기출해서 나온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어려워봤자 하지영, 제가 바로 다 팁을 준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수요의 탄력성 결정 요인이 아닌 것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드리는 팁, 이 문제의 답은 항상 다른 생산 요소의 수요 가격 탄력성이 답이다. 절대로 안 나온다. 이거 늘 여기가 수요가 아니라 공급인데 이 부분을 변경해서 답으로 나온다가 첫 번째 팁이고요.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 강의하고 넘어갔었는데 현강에 가서 오프라인 강의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교수님 그 팁 너무 아는데 문제를 풀 때마다 분명히 한 개였는데 이까지는 확실하게 생각이 나는데 바로 다른 생산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었는지 그냥 상품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었는지 자꾸 헷갈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맞아요. 저야 계속 강의를 했으니까 금세 다른 생산 요소의 수요의 탄력성, 가격 탄력성이 딱 나오지만 처음에 다지기를 해야 되면 다른 생산이었나? 상품에 대한 것이었나? 헷갈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묘안을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뭐냐? 상수, 변하지 않는 거죠. 변수는 변하는 것이고 상수는 맞고요. 두 번째, 다수는 틀렸어요. 뭔 말하는지 눈치채셨습니까? 상수는 안 변하니까 맞고 다수는 틀렸다. 상품에 대한 수요 탄력성은 맞는 이야기이고 다수는 틀린 것이다 해서 여러분 상수는 맞고 다수는 틀렸다. 다수가 틀렸는데 왜 틀렸냐? 그렇죠. 수요가 아니고 밑에 똑같은 거 나오면 안 된다. 수요가 아니고 공급이어야 된다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요. 항상 다른 생산 요소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으로 나오나 이것이 3번으로 나올 때도 있고 4번으로 답이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3, 4번 요거 순서만 거꾸로서 나오니까 이렇게 상수는 맞고 다수는 틀렸다라고 한 문장으로 더 쉽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80번입니다. 다음 중 노동조합 문제 이번 회차에는 제외되는 문제로 이로써 정보와 노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교에서 또 활기차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